네. 크게 쳐야 돼. 박수. 오늘 5명이나 결석을. 아, 네. 박수 크게 쳐야 돼. 네. 박수를 치면 혈액순환이 확 되죠. 그렇죠. 박수 좋아요. 어머 어떡해. 저도 노래방 한번 갔더니 노래는 안 하고 막 박수 앉아서 박수만 치거든요. 저는 반지죠? 네, 반지 다 찌그러졌어요. 맞아. 어머. 이게 나 저 선생님 노래 김이 일주시고 저 김효 일주고 어마마마. 둘 다 식상이 없어요. 노래방 가면 노래할 용기가 없죠. 노래하는 것도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앉아서 박수만 치니까 반지 부러지고 반지 다 휘고. 박수만 치다. 나처럼 이렇게 식상이 발달돼 있으면 마이크를 계속 잡고 있고 무식상인 사람은 박수만 치는 앉아서 거야. 박수만 치는 거 노래하는 거 싫어해. 자, 오늘은요. 네. 제가 뭐 갑 무슨 일주, 을 무슨 일주 이렇게 계속 진행하겠다 말씀드렸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갑진일주, 갑술일주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네, 맞아. 일단 그때 네, 보겠습니다. 갑진, 갑술.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지장간은 안 보잖아요. 그러면 이 지장간 없이 딱 보면 갑진하고 갑술하고 뭐가 다른가요? 둘 다 갑목이고 밑에 토 있고 둘 다 십성이 뭐예요? 지지가? 현재. 둘 다 편재예요. 그럼 갑진도 편재, 갑술도 편재. 네. 그럼 갑진일주, 갑술일주 비슷비슷한가요? 글씨라 편지 십성은 비슷비슷한 같은데. 그쵸. 네. 네. 이제 오늘 이제 처음 오신 선생님 계시니까, 도 선생님 계시니까, 이거를 우리가 갑이라고 하고, 이거 진이라고 있는데요. 이 사준 여기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나무 색깔이라 갑, 목, 우리가 이렇게 읽고요. 얘는 진이잖아요. 근데 이게 노란색은 토거든요. 그래서 진, 토,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갑목, 진토. 네, 이거는 갑목, 술토. 네. 그리고 이제 물상론으로 갑은 생긴 것도 나무처럼 생겼죠. 예, 이건 큰 나무예요. 소나무 같은 대림목. 위로 쭉 뻗는 큰 나무고요. 이 진은 뭐죠? 토이니까 용. 땅이니까. 동물로 치면 용. 동물은 용. 예. 진, 용. 네, 용진자. 네, 가축이며 진사오미 할 때 진이 용띠잖아. 용이에요. 12지신으로 할 때. 네, 그래서 작년이 갑진년이었어요. 맞죠? 올해가 을사년이고. 그래서 뭐 청룡의 해 막 그랬잖아요. 작년에 청룡의 해였잖아 그래서 이렇게 갑진년에 태어난 사람이 용띠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막 청룡하는 흥룡의 해 뭐 이런 것도 있나요? 그런 임진. 그죠? 그러는 임진. 이 위에가 검은색이었던 거예요. 그 해에는. 임진은. 그러면 이제 뭐 흑룡의 해. 여기가 빨간색이면 뭐 붉은 용의 해.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갑술년에 태어나면 이 술은 개예요, 개. 그러니까 갑술년에 태어난 사람 개띠가 되는 거죠. 네. 선생님은 원숭이띠시죠? 네네. 원숭이띠는 여기가 신이거든, 신. 여기 연주가. 그럼 이제 원숭이띠 되는 거예요, 여기 신. 저게 원숭이라고. 요건 원숭이 신이라, 요건 무슨 신 년에 태어나면 원숭이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이건 이제 물상으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갑진도 편제를 깔았고, 편제를 깔았다고 해요, 지지니까. 이 갑목한테 진토는 편제거든요, 십성으로. 갑목한테 술토도 편제예요. 이 진술충미는 똑같은 양의 글자가 두 글자씩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이렇게 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갑진일주, 갑술일주. 물론 이거는 뭐 용이고 이거는 뭐 개라고 하지만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른지 모르겠죠. 이건 뭐 지장간 안 보면. 그렇죠. 근데 갑진일주랑 갑술일주는 당연히 몹시 달라요.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요. 네. 나 일단 우리 지장간 보지 말고 일단 요것만 먼저 볼게요. 얘기할 게 많네요. 그렇죠. 네. 자, 일단 이걸 보면 어떤 관계예요? 밑에 재성이니까 생과 극의 관계가 어떤가요? 토. 목극, 토. 얘도 당연히 목극, 토. 이렇게 일간의 천간과 지지를 보면 갑진이나 갑술처럼 극하는 관계일 수도 있고 또 무슨 관계 있을 수 있을까요? 저 위로 치고 올라갈 때. 극한다는 게 저기 극한다는 게 이게 내가 이렇게 찍어 누른다는. 네. 거. 여기를 보면 이건 네. 이렇게 목화토금수, 목화토금수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왼쪽으로 순서대로 돌아가요. 목화토금수. 근데 내가 바로 다음 거는 생해준다고 이게 생이라고 써있죠. 상생.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걸 우리가 순환상생이라 그래요. 요 순서대로 되면 참 좋겠죠. 요대로 쭉 흘러가는 건데 목하고 토는 이렇게 두 칸이 떨어지는 건 우리가 극한다고 해요. 극이에요. 그래서 목은 토를 극해요. 그래서 목극토. 화는 금을 극해요. 금을 불이 녹이잖아요. 그래서 화극금. 그리고 또 토는 수를 극해요. 물이 막 흘러가야 되는데 흙이 딱 댐. 그렇죠. 댐. 막아버리면 못 가죠. 그래서 이거를 토극수라고 하고 또 금은 목을 극해요. 도끼로 나무를 자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금극목이라고 하고. 나무는 땅에다 뿌리를 내린다 그래서 목극토. 그죠. 흙이 있는데 나무가 씨앗이 흙을 헤집으면서 나무가 뚫고 나오잖아요. 그런 게 바로 극의 작용이에요. 이게 자연의 섭리로 설명을 하면 마지막으로 수국화. 불은 물이 불을 끄죠. 수국화. 이게 오행의 상생 상극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칸 떨어진 걸 우리는 극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보니까 갑진, 갑술이 바로 목극토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간을 봤을 때 이렇게 극을 하는 관계가 있어요. 위에서 밑으로 극을 하거나 밑에서 위로 극을 하거나 이런 관계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 순환 상생하는 이거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안 보여. 이거. 이제 보인다. 잘못됐네. 살짝 돌리면 되죠. 어쩐지 지금 서정쌤이 음. 안 보여서 내가 지금 이걸 화면을 보니까 안 보여. 지금은 보이는데 저쪽. 순환 상생하는 관계가 있을 수 있겠고 순환 상생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뭐 갑목일간이면 갑오일주 이러면 목생화가 되잖아요. 이렇게 서로 극을 하는 관계든지 순환 상생하는 관계든지 아니면 우리 오전에 했던 백 선생님 남매분처럼 어떤 관계? 똑같은 거 간여지동.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러겠죠? 극을 하던가 순환 상생하던가 간여지동이던가. 간여지동은 어떤 거예요? 선생님 사주처럼 뭐 기미 이러면 기미 토토로 똑같잖아요. 셋 중에 하나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보는 갑진 갑술은 뭐예요? 극을 하는 거죠. 네, 아니죠. 극하는 관계죠. 자, 이 극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천간이 지지를 극하든지 지금 이거는 어디가 어디를 극해요? 목극토 위에서 아래로 극하죠. 천간이 지지를 극하는 걸 우리가 뭐 꼭 알지 않으셔도 되죠. 계두라고 하고요. 지지가 천간을 극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걸까요? 그럼 지지가 천간을 극하는 거. 갑신. 갑신 그렇죠. 갑신은 금극목으로 위에서 아래로 치죠. 지지가 천간을 극하는 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절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간이 지지를 극하는 거, 절각은 지지가 천간을 극하는 거. 맞아. 그래서 일주로는 요 크게 보면 네 가지, 크게 보면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서로 극을 하는 관계이든지 순환상생, 갑오일주처럼 순환상생하는 관계든지 기미일주, 정사일주처럼 위아래가 같은 간여지동이든지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뭐예요? 계두네요. 계두. 금극목, 아니야 목극토. 위에서 아래를 극한다. 그래서 비견이 극하니까 재성이고요. 갑목은 양이잖아요. 근데 진토, 술토 다 양이야. 그래서 같은 편, 그래서 둘 다 편재예요. 이해되시죠? 네. 둘 다 편재다. 그런데 지장간을 보면 갑진은 진토는 지장간에 을, 개, 무가 들어있죠. 네, 을, 개, 무. 십성으로 보니까 갑진일주는 편재인데 보이는 건 편재인데 그 안에 겁재, 정인 편재가 들어있어요. 자, 근데 갑술일주는 보이는 건 편재인데 지장간에 술토는 신정무가 들어있죠. 그래서 십성으로 보니까 정관, 상관, 편재가 들어있네요. 그래서 갑진일주, 갑술일주 겉보기에 껍데기는 똑같지만 이 둘은 굉장히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일주로는 지장간 보는 거예요. 지장간. 지장간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다. 자, 그러면 갑진일주 먼저 볼게요.
자, 갑진일주는 편제를 깔았어요. 갑술도 편제를 깔았고. 자, 그럼 우리 먼저 자, 일지가 내 지지에 배우자 자리가 편제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편제. 오늘 편제를 아주 그냥 뜯어봐요. 편제. 자, 일단 재성이잖아요. 재성. 치우친 재성이다. 치우친 재성. 일단 편제니까 그것도 토재성이네요. 네, 편제. 그냥 부자사주네요. 부자사주예요. 편제를 깔았잖아요. 결혼을 잘한다는 뜻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배우자가 잘 된다.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돈. 재물의 욕심이 있겠죠. 음. 그렇죠. 자, 이 사람은 돈과 명예, 어떤 거를 추구하시는 사람이에요? 머릿속에 뭐가 들었을까요? 돈이에요? 명일까요? 이분은 돈이 중요한 분이에요. 돈이 목숨인 사람이에요. 편제를 깔았다는 거는. 그렇죠. 일단, 돈이라는 키워드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 편제를 깔았다는 거는, 자, 우리 간목도, 얘는 지금 이 사람한테는 간목이 비견이지만, 이 글자 자체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안테나 모양이고, 우리가 숲속에서 큰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면 어때요? 숲이 다 보이죠? 잘 보이죠. 간목이라는 글자 자체가 편재성을 가지고 있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갑진, 갑술일주는 일주 자체만으로도 편재성이 엄청난 사람이다. 그렇죠? 그럼 편재성이 많다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부자사주, 돈으로 해석하면 되고, 편재. 자, 내가 시야가 넓어요. 공간 지각 능력이 공간 지각 능력이 있고, 네. 통제력이 있다. 내가 통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간목처럼, 하는 것처럼. 그렇죠. 내가 다 내 맘대로 하고 싶어. 아, 그래서 갑진, 갑술인 분들이 굉장히 막 조카들 데려다 키우고 배려심 많은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그게 식신의 배려심이 아니라 내가 다 컨트롤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다 걷어다 먹이고 싶고. 그게 처량하고 불쌍한 마음이 아니라 뭔지 아시겠죠? 식상은 진짜 측은지심인데 이거는 내가 통제하고 싶은 마음에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인정받고 있겠네요. 싶고 네, 그렇죠. 네. 다 내가 오지라. 다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네. 통제력.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야가 넓다. 넓게 보는 게 있다. 넓게 정하시면 되겠네요. 그거 사업 같은 거 하면 그렇죠.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직장이에요, 사업이에요? 사업이죠. 네. 시야가 넓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촉이 좋고 영감도 발달했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넓게 보는 거죠. 좀 많이 느껴져, 많이 보여. 이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시야가 넓다, 통제력이 있다.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이제 뭐 공간 지각 능력이 있다고 하죠. 공간 지각력이 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이 직업을 가지나 무슨 직업 가지면 좋을까요? 통제력도 있고, 시야도 넓고, 촉도 있고, 군인, 군경검. 경찰, 뭐 판검사, 이게 다 통제하는 거죠? 그렇죠. 또 무슨 직업 좋을까요? 뭐 교도관. 리더를 하는 거에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운동선수들 보면 거의 다 편제를 갖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편제는 일단은 돈 욕심, 부자사주네 요걸로 해석하면 또 하나는 이거예요. 통제력, 시야가 넓고 내가 다 컨트롤하고 싶어. 약간의 욕심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요것도 있고, 자, 또 하나의 편제의 키워드는 뭐냐면요. 재성이잖아요. 뭐예요? 재성?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재미. 유흥. 오락. 주색, 잡기 좋아하는 사람. 오락, 유흥. 이 편제 있는 사람은 같이 모임에 있으면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밌죠. 재밌죠. 욕심도 많지, 통제력도 있고 막 이러니까 말도 잘하지, 오지랖도 넓지,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재미있는 사람. 목이기 때문에 활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한량기가 있다. 이렇게도 봐도 돼요. 그러면 내 배우자가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의 배우자는 어떨까요? 힘들겠어요? 좋겠어요? 힘들겠죠. 그래서 배우자 복이 좋을까요? 나쁘겠까요? 별로. 별로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거든. 이 배우자가 힘들겠죠. 진짜.
욕심 많지, 돈돈돈하지, 오지랖 넓어서 자기가 다 통제하려고 하지, 그리고 밖에 나가면 한량이야. 남자건 여자건, 뭐 여자분이 이럴 수도 있고 남자분이 이럴 수도 있고, 이 사람의 배우자는 힘들다. 즉 거꾸로 말하면 나는 배우자 복이 없어. 내 배우자가 늘 나한테 잔소리해. 뭐라고 하고 힘들대. 위에 거 편지로 보면 부자 사주니까 시집이나 장가 잘 네. 가고 보이지만 네. 살아봐라 이것들아 이거네. 그렇죠. 이게 만약에 남자분이라면 여기에 편제를 깔았어요. 내 배우자가 세다. 그치. 근데 밑에 편제가 또 있어요. 이거 여자가 또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이게 만약에 여자 사주다. 그러면은 시어머니가 둘. 내 저기 자리에 아버지가 앉아 있어. 아버지 같은 남편. 아니면 시어머니가 앉아 있어. 그쵸. 시어머니가 둘. 시어머니가 세다. 아, 이거 어쨌든 배우자 복은 그렇게 생각하면 시어머니가 돈이 많다. 그렇죠. 돈하고 그냥 잘 살자 이거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죠. 네, 맞아. 좀 긍정적으로. 네. 이게 만약에 네 남자 사주면 오히려 좀 또 여자도 여잔데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갑진일주는 지장간을 또 잘 뜯어보면 재 편재가 있는데 또 정인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몰랐는데 겁재, 비견겁재가 지장간에 있어요. 그럼 갑진일주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욕심도 많고 고집이 있고, 고집도 세다.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원래는 목극토 해가지고 일간이 약해 보이지만 갑진일주는 밑에 나무에 주는 물도 들어있고 겁재, 내 일간의 뿌리가 있어요. 이거는 세다. 고집이 세다. 누구 말 안 듣는다죠. 누구 말 안 듣는다. 추진력이 있다. 좋게 말하면 고집 세다 그러면 사람이 싫어하니까 추진력. 내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 예. 그리고 추진력이 있는 분이네요. 그리고 물상으로 보면 어때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촉촉한 땅, 진토는 촉촉한 땅이잖아요. 물기가 있는 촉촉한 땅 위에 나무가 있어. 이 나무는 어떻겠어요? 쭉쭉 자라겠죠. 그쵸. 네, 쭉쭉 자란다. 추진력. 일 진행 잘한다. 근데 뭐 다른 거 아니고 지금 우리 일주만 보고 단식 판단하는 거예요. 목, 수, 아니요, 토, 수, 목만 있고 네. 뭐가 없어요? 금이 없죠. 화금이 없죠. 네. 금이 없으니까 마무리 용두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시작만 다. 유시무종 할 수 있다. 끝이 없다. 네. 그러면 요즘은 이제 돈돈돈 하는, 이분 딱 왔을 때 어차피 돈돈돈 하는 분이니까, 네. 저건 뭐 해서 돈 벌까요? 뭐 해서 돈 벌면 좋을까요? 그냥 요것만 딱 봤을 때 갑진일주. 이런 경우에 땅장사. 땅장사죠. 하는 거야. 저기 땅이니까. 네, 이 땅이잖아요. 땅이 돈이에요. 그리고 지장간을 보면 뭐예요? 요것도 무토가 편지잖아요. 땅이 돈인데 거기에 뭘 끼고 있어요? 문서를 끼고 있잖아요. 자격증. 문서를 부동산 재산. 그치.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돼. 투자할 거면 땅을 사세요. 그렇죠. 부동산에 땅에다 묻으세요. 우리 옛날에 땅에다 묻어라, 땅에다 묻어라 하지. 이런 사람이 땅에다 묻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또 아니 사업할 거 아니고 뭐 취직하거나 아직 학생이에요. 공부해야 되는데 좀 뭘 좀 하면 좋을까요? 갑진일주. 그럼 이 아이는 명예보다는 돈을 벌어야 되는 아이예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 아들 취직시켜야 돼요. 엄마가 뭐 인성이나 관성 있으면 이런 거 싫어하겠죠. 아니 우리 애 대학 가서 취직해야 되는데 그런 거 말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뭐예요? 문서도 되지만 자격증도 되잖아요. 네. 자격증을 따서 취업하세요. 그럼 얘는 자격증 가지고 일하다가 나와서 거기서 잘 배워가지고 자기 사업할 겁니다. 나중에는. 그쵸.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자격증을 따세요. 인성이 있으니까 공부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간의 뿌리도 튼튼하니까 승부욕이 있지. 뭐라도 할 수 있는 거 승부욕이 있어요. 겁재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신감도 있겠네. 뿌리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여기 이제 진토, 이것도 그리고 또 물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청용이잖아요. 승천하는 용이죠. 쭉쭉 뻗어나가는 용. 굉장히 좋은 물상이에요. 그렇다. 그리고 또 여기 지장간을 잘 보면 지장간, 갑목하고 합이 되는 지장간은 없네요. 글자는. 그쵸? 네. 여기 기토가 있으면 갑기합 될 텐데. 그쵸. 근데 지장간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무게합이 되고 있네요. 무게합. 우리 청간의 합에서 배웠죠. 무게합. 그쵸.
뭐 어떤 무게합이야? 재성과 인성이 합을 하고 있는 무게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격증 따면 돈 번다. 이게 가능한 거죠. 네. 무게가 원래 인성하고 재성은 뭐죠? 서로 지금 이게 재성이고 이게 인성이잖아요. 네. 재극인 서로 극을 하는 관계예요. 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한테 재성, 돈을 많이 벌면 인성이 망가진다. 이걸 우리가 탐재, 재물을 탐하면 괴인, 인성이 파괴된다. 탐재 개인 사주이기도 하지만 요거를 이제 잘 활용하려면 그렇지 않게 되려면 뭔가 공부해서 나만의 자격증을 따놔요. 그럼 인성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괴인, 아무리 탐재를 해도 괴인 되지 않겠죠. 이게 개운법이에요. 탐재 개인 사주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세요. 뭐 문과, 이과라면 뭐 기사 자격증 같은 거 있잖아요. 정인의 자격증이니까 뭐 네일, 피부 미용 이런 자격증은 아니에요. 국가 자격증이에요. 정인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자격증을 따세요 하면은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갑진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또 갑진 딱 봤을 때 뭐 호랑이 뭐 다 했어요. 나무, 갑진, 백호. 백호살이에요. 갑진, 백호. 백호에는 뭐가 있죠? 자, 일단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시는 백호가 없어요. 임, 개. 자, 갑진 백호. 그 다음에 을미 백호, 병술 백호, 정축 백호, 무진 백호, 임술 백호, 개축 백호 이렇게 있죠. 자, 이 중에 갑진 백호예요. 갑진 백호는 저 잘 모르겠는데 좀 백호가 약간 약하대요. 뭐 그렇긴 하지만 갑진도 백호죠. 자, 그러면 백호살이 있으면 또 이 백호살을 어떻게 해석해요? 무섭고 당신 뭐 세군요. 그거 말고 또 무슨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백호. 기운이 센 거죠, 이분이. 네, 기운이 세요. 그렇죠. 평범한 삶은 못 살아. 네. 보통으로는. 약간 뭐 중소기업 들어가서 뭐 대충 뭐 이런 삶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호나 괴강을 가진 분은 더군다나 일주가 괴강 백호면 내 그릇 자체가 크잖아요. 네. 이 큰 그릇에 쬐끄만 걸 담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큰 그릇에는 큰 걸 담아야 되듯이 이분은 좀 이렇게 스케일이 크게 살아야 된다. 크게 태어나셨다. 실력을 갖춰야 돼. 네. 그리고 또 백호살은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크게 보면. 하나는 뭐 기운이 크다 그거는 당연하니까 넘어가고요. 이거 자체로도 비경 겁재가 하나 더 있다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분은 을목이나 간목, 인목, 묘목 이런 게 목이 비경 겁재잖아요. 네. 물론 여기도 비겁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데 비겁이 없더라도 비겁이 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비겁이 세다라는 거는 비겁, 승부욕 있고 대인관계 잘하고 의리가 중요하고 뭐 이렇게 기타 등등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사고 조심.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거잖아요. 피를 철철 흘린다는 거예요. 백호. 사고 조심해라. 어떨 때 사고가 나나요? 지지가 충이나 형당할 때 사고 난다. 백호살이 충이나 형당할 때 사고 난다. 그렇죠. 뭐 이렇게 할 때. 그럼 이제 어차피 조심해야 되는 거 나왔으니까 그러면 언제 조심해야 되는데요? 진술충, 충 될 때. 또 무슨 형 될 때. 뭐 언제 형 되죠? 진진형. 진진형 안 좋죠? 또 축진파. 이런 거 될 때 조심해야 되겠죠. 진술충, 진진형, 축진파. 진술은 이렇게 생겼죠? 진술. 그러니까 여기 진이 있으니까 뭐 대운이나 세운에서 술토 올 때 아니면 술월 이럴 때 조심해야 되고 진진 아주 안 좋죠. 진진 자영살인데 축축하고 조우가 안 맞아요. 그 진진 안 좋았고 축진파도 마찬가지. 축토도 밑에 개수가 들어있는데 진토도 개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둘 다 축축. 그래서 축진파도 흉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 네. 근데 다만 이분은 진술충 될 때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네. 나쁜 거는 이게 지금 백호인데 백호로 와서 충이 되니까 안 좋은 일이 당연히 사고 조심해야 되고 좋은 일은 뭐냐면 이게 지금 고지잖아요. 창고. 이 창고는 개수를 여기 딱 보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개수나 을목을 내가 꺼내 쓰려면 창고가 열려야 돼요. 그 우리가 창고가 열리는 걸 뭐라 그래요? 개고. 창고가 열린다. 개고된다고 하잖아요. 진토는 술토가 와야지 개고가 돼요. 그러면 아무 때나 진술충되면 다 개고돼서 좋겠네? 가 아니고 흙이 물론 진토는 뭐죠? 축축한 흙이고 술토는 뜨거운 흙이 조열한 흙이에요. 그래서 진술충은 조후가 맞아가지고 약간 긍정적인 작용인데 어떨 때 개고가 되냐면 아무 때나 개고되는 게 아니라 자 흙이 파헤쳐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목극토해줘야 되잖아요. 목이 있어야 돼요. 목. 원국에 목이 있는 사람. 이분 같은 경우. 이분은 개고의 조건을 타고났어요. 나무가 흙을 파헤쳐줘야 돼요. 우리가 이걸 소토라고 하거든요. 나무가 흙을 이렇게 나무 뿌리가 흙을 파헤쳐줘야 개고가 된다. 그런데 이 목이 그 일을 열심히 하려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수가 있어야 되죠. 물을 먹어야 일을 하죠. 그래서 사주 원국에 수와 목이 있으면 개고가 잘 된다. 이 사람은 여기 창고에 있는 거 아무 때나 꺼내 쓸 수 있다. 그럼 저 사주에 막 진술충이 많은데 수, 목 없어요.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러면 뭐 대운이나 세운에서 올 때 개고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개운에서 세운에 뭐가 올 때? 목이나 수가 같이 올 때. 나무가 물도 못 먹는 나무야. 조열한 나무 오면은 잎목 같은 게 물도 못 먹고 오면 일을 못 하겠죠. 죽은 나무니까. 그래서 수와 목이 있어야지 이 진술은 개고가 된다. 자, 이해되셨죠? 네. 네. 그러면 갑진일주는 이런 사주예요. 개고가 되면 발복을 하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갑술일주는 어떤 사주냐? 갑술일주. 아까 갑진일주는 을목이 있어서 고집도 좀 세고 뭐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진토 자체가 물을 머금은 땅이라 이 나무는 쭉쭉 자랐어요. 자, 그러면 갑술은 딱 보니까 어때요? 지지에 물이 없네요. 여기 물이 참 있으면 좋겠지만 물이 없을 수도 있겠죠, 일단은. 그래서 갑술은 갑목과는 몹시 다르다. 자, 갑술 일주는요, 일단 여기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항상 요 글자 보면은 긴장이 되잖아요. 뭐가 있어요? 상관. 상관이 있어요, 상관. 그렇죠. 편관, 상관. 갑술 일주. 그리고 물상으로 보면 어때요? 이게 지금 메마른 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메마른 땅에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는 어떨까요? 나무. 사막의 나무니까. 사막의 나무. 외로움. 고독. 이 술토를 깐 사람들은 다 외롭고 고독하대요. 왜 그러냐면 이런 종교인이 많이 나오는구나. 그렇죠. 외로움과 고독을 벗삼아야 되니까. 이 술토라는 글자 자체가 천문성이 있는 글자잖아요. 술, 해 이런 글자들. 그래서 술토를 깔은 사람은 천문성이 있다. 그리고 고독하다. 육식갑자 중에 제일 고독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갑술일주. 이 메마른 사막에, 이 황폐한 산에 나 혼자 나무 하나 있는 거예요. 갑술일주. 그래서 천문성이고 고독하고 이것도 배우자 복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배우자 복. 우리 배우자 복도 중요하잖아요. 배우자 복. 그렇죠.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그냥. 남자라면 남자 여자 나눠야지. 남자라면 내 배우자 쎄. 근데 여기 여자가 하나 더 있어. 배우자 복 별로. 남자. 여자는요? 여자는 지금 여자한테는 관이 남편이잖아요. 십성으로 보면. 남자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아니죠. 이게 관은 하나인데 상관이 있잖아요. 여자도 배우자 복 별로. 자식 복도 별로. 별로네. 만약에 여자라면 식상이 자식인데 여기 자식이 있구나.
아무튼 배우자 복과 자식 복이 별로고 약간 고독한 사주다. 혼자 외로운 사주. 약간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편제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똑같아요. 그런 편제성 있는 거. 뭐죠? 돈복이 있고 돈 욕심 많고 뭐 공간지각력 있고 그다음에 남을 좀 통제하려고 하고 네. 뭐 재미있고 밖에 나가서 잘 놀고 갑진일주 갑술일주 다 밖에 나가면 잘 놀아요. 편제 깔았잖아요. 촉도 좀 있고 여기 현침이 갖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현침도 있고 좋다. 근데 여기를 보면은 저는 갑진보다 갑술이 좋아 보이는 게 상관이 있어서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아까 갑진은 여기 정인이 있었잖아요. 뭐 문서로 부동산 부자 된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은 일단 뭐가 돼요? 이렇게 보면 상관생재. 그렇죠. 상관생재. 재주가 있는 사람이. 그렇죠. 목생화, 화생토. 네, 네. 내가 능력도 있고 그 능력으로 큰 돈 번다. 그렇죠. 상관생재가 일단 되고 또 뭐가 돼요? 이 사람은 지금 이게 신금이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편관은 7살이잖아요. 네. 이 갑술일주는 이 신금이 나를 늘 괴롭혀요. 이 밑에서 의자 밑에 들어있는 뾰족한 못처럼 내 엉덩이를 계속 찌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사람은 이게 몹시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급금에서. 그렇죠. 상관이 편관을 뭐예요? 상관 합살. 이 상관이 편관도 잡아준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상관이 돈 버는 머리도 만들어주고 또 이 상관이 내 스트레스, 내 엉덩이를 늘 찌르고 있는 요 못을 잡아준다. 상관이 합살을 해준다. 그래서 갑술일주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주다. 갑술일주는 유명한 사람 되게 많아요. 뭐 이소룡도 갑술일주였다고 하고요. 영조대왕 그리고 논개가 갑술이래요. 오마이갓. 논개. 그래서 좀 큰 인물 김구 선생님도 갑술일주란 얘기하는데 그건 확실하지 않고 최화정. 여자가 갑술. 네, 최화정, 노사연 어때요? 다 기운 세죠? 노사연은 그렇게 보여요. 혜은이. 그리고 또 저기 트로트 가수 박현빈, 김성주. 상관 쓰는 거죠. 그쵸. 말 잘하잖아요. 박현빈 뭐 그다음에 송유나, 김사랑. 그래도 유명한 사람 많더라고요. 갑술일주는. 아까 갑진일주는 유명한 사람 송혜교 하고 이기려 총장 아세요? 갑진일주? 젊어 보이시던데. 그렇죠. 90 넘으셨는데 여자. 가천대 총장님이시잖아요. 그분이 가천대 설립하신 분이에요. 그 이기려 그분 자체도 의과대학 나오신 의사시고 이기려 총장님도 갑진일주라고 했었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가천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가천에 있나? 과천대? 아니요, 과천에 안 있어요. 가천. 과천대 저기. 지금 성남에 있어요. 성남 수정구, 분당은 아니고 수정구 그쪽에 있고 그리고 가천대가 센 게 의대가 있어요. 가천대 의대는 인천에 있어요. 인천 길병원이 가천대 의대예요. 가천길대학 이렇게 해가지고 가천. 그래서 이길려 여사가 무슨 옛날에 저기 그 작은 의학 무슨 전문 대학을 인수해가지고 지금의 가천대로 키웠다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설립자예요. 기운 엄청 크신 분이죠. 그래서 가천대가 우리는 잘 이름 모르고 제가 대학 갈 때만 해도 저 가천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지금은 내신 한 2등급은 돼야 가천대 가요. 엄청 세요. 센 곳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가천대 한의학과 간호학과 이런 데는 2등급도 못 가지 1등급 초반은 돼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천대가 서울대 의대보다 더 만만치 않아요. 알아주는구나. 네,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의 맹주예요. 지금 인하대 아주대급이에요. 거의 지금은. 가천대고. 성장을 많이 했네. 네네네. 이게 지금 이길려 여사가 그 대학을 세웠고 대학 세운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대학이 커졌다는 건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그 오너 설립자가 기운이 세서 그런가 보다. 그분 보면 장난 아니에요. 90 몇 세 그 유명한 사진 이제 동창회 하는 사진. 그 사진 보셨어요? 웬 진짜 90살 넘었으니까 꼬부랑 할머니들 휘체어 타고 온 할머니들 사이에서 꼿꼿하신 분이 이렇게 다니면서 인사하잖아요. 엄마 같은 분들 데리고. 근데 그게 다 동창이라 하더라고요. 엄마. 90살이 넘으셨으니까. 근데 피부가 저 같으세요. 그리고 해마다 축제 때 거기 나와서 말춤 추고 막 그런대요. 그럼 이분은
수가 있다는 소리야. 피부가 촉촉하고 하는 거는 그렇죠. 지지에 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갑술로는 피부가 촉촉할 수가 없거든. 메말르니까. 아니 이길려충 되면 갑진일주예요. 갑진. 갑진. 제가 아까 갑진 때 그래. 말씀을 안 드려서. 피부가 촉촉한 거는 진토가 있다는 거야. 그렇죠. 갑진이죠. 그래서 아무튼 갑술일주는 상관생제가 돼서 언변술, 말 잘하겠죠. 네. 말 잘하고 김성주, 박현빈이 이런 거 쓰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재테크 능력이 몹시 뛰어나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돈 잘 벌겠어요? 못 벌겠어요? 돈 잘 벌겠죠. 예. 돈벌이가 있는데. 그리고 또 상관합살 돼가지고 어때요? 눌러주는. 그렇죠. 아까 스트레스를 내가 이겨낼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여자가 갑술일주다. 집안일 하는 사람 없어요. 다 나가서 일하죠. 사회생활을 해야 되죠. 편관 써야 되니까 이 상관이랑. 그렇죠. 그래서 갑술일주가 직장을 다녀도 이 이제 상관합살되고 상관생제 되니까 거기서 이제 일머리가 있잖아요. 잘 배워가지고 나와가지고 내가 내 걸 차리는 거죠. 이 갑술일주도. 어쨌든 편제를 깔았기 때문에 그냥 직장 생활하기는 힘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 마찬가지. 술토가 있으니까 뭘 주의해야 될까요? 진술충. 진술충 될 때 아무튼 일주는 충이 되면 무조건 안 좋아요. 이건 내 자리고 이건 배우자 자리고 뭐 결혼 안 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이게 다 나잖아요. 근데 나를 누가 때리는 거니까 충 되면 좋지 않지. 진술충 되면 안 좋고 또 술미형, 축술미 사명에서 술미형 뭐 이런 거 오면 안 좋겠죠. 또 축술형. 근데 진술충도 아까랑 마찬가지예요. 진술충도 계고의 작용이 돼서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갑술일주는 우리가 궁합 볼 때 그렇게 보진 않지만 갑술일주는 어떤 일주하고 궁합이 맞을까요? 그런 것도 재밌죠? 갑기 합천간하고 네. 합이 되는 일주. 네, 갑기 합하고 기토일간 기일간하고 그렇죠. 갑기. 그다음에 술은 뭐랑 합이 되죠? 저기 뭐냐 인호 오수랍 오수랍. 기호일주는 없으니까 기호일주는 없으니까. 네. 뭐가 좋을까요? 인해도 되겠네. 근데 기인일주도 없잖아. 합이 된 일주가 다 하나씩은 있어요. 기묘. 맞아. 묘수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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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충이 되는 일주는 뭐 궁합 안 맞는 일주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갑경충하고 그러니까 이게 경술일주. 아니야. 경진일주. 경진. 경진. 또 뭐 있을까요? 경진 말고 무진도 되겠네. 무진. 목국토 하니까. 그렇죠. 목국토 되니까. 그래서 갑술일주는 기묘일주하고는 합이 잘 되고 그다음에 경진하고 무진하고는 좀 안 맞겠구나. 부딪히겠구나. 뭐 이렇게 뭐 단식 판단해서 궁합도 보면 좋겠죠.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오늘 배운 갑진일주, 갑술일주 두 일주 다 편제를 깔고 있어서 명예보다는 돈이다. 그리고 돈 욕심이 많고 그리고 이렇게 문서를 가지고 돈 번다. 자격증을 꼭 따라. 이거는 자격증 없어도 돼요. 상관생제하고 상관합사라니까 이 자체로도 큰 부자고 회사 갔을 때 이런 사람 있으면 일 잘하겠죠. 갑술일주 같은 사람.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장간을 꼭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오늘 갑진일주, 갑술일주. 다음 주에는 을축일주, 을미일주. 똑같이 편제 깔은 일주예요. 우리 편제를 한번 다 파보자고요. 네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